그래, 힘들었구나. 제목 7살의 우울한 추억. 아버지 한 분이 답답한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아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짜증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재영이는 졸기 시작했다. 재영이의 부모님은 1시간이 넘도록 그동안 재영이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하다가 지친 상태였다. 왜 재영이가 전교 꼴찌인지, 왜 순하게 말을 잘 듣다가도 어떤 때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고집스럽게 잠만 자는지, 왜 매사에 무기력하고 좀처럼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지 재영이 부모님은 알 수가 없었다.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재영이의 행동만 살폈다. 내가 자신들의 이야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영이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신가 봐요.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재영이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끼시지 않나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재영이도 그냥 멍하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어릴 때는 지나치게 활달해서 어린이집에서 사고도 자주 일으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당을 못할 정도라서 결국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당시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직장까지 그만두며 정성을 쏟았는데 재영이가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군요. 지금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재영이 저 친구는 그냥 졸기만 하네요. 저 친구 왜 저럴까요? 그러자 아버지도 한숨을 내쉬며 재영이가 늘 저렇다고 말했다. 아버지 자신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온갖 고생하며 자랐지만 재영이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는데 왜 저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화가 난다고도 했다. 나는 잠시 쉬자고 했다. 그리고 일어나 상담실 창문을 열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경쾌한 음악도 틀었다. 어느새 잠에서 깬 재영이에게 이리 오라고 했다. 그리고
커피와 유자차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시라고 했다. 부모님이 상담실에서 나가시자 재영이는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가 내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지 내용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흥설수설 쏟아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웃으면서 아무 말 없이 재영이의 손만 바라보았다. 커피를 타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재영이는 아버지가 커피, 설탕, 프림의 비율을 1대 1대1로 해야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설탕과 프림을 빼고 커피는 조금, 물은 많이 넣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 찻잔에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 찻잔을 따뜻하게 만든 뒤 커피를 타는 섬세함도 보였다. 물론 입으로는 계속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다. 잠시 후 네 사람이 다시 모여 앉았다. 나는 재영이에게 종이를 건네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행복한 때는 0보다 위에, 불행한 때는 0보다 아래에 점을 찍고 그 점들끼리 이어보라고 했다. 인생 곡선 그리기를 통해 재영이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재영이의 인생 곡선은 7살 때 가장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재영이의 말에 따르면 자신을 돌봐주시던 할머니가 7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을 돌보느라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기 시작했다고 했다. 재영이는 당시 자기가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서 할머니가 속이 상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엄마가 가끔 자기에게 너 때문에 직장도 그만뒀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니? 라고 말할 때마다 더 확고한 확신이 되었다고 했다. 재영이는 엄마가 야단을 칠 때마다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깊어졌고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이다. 나는 재영이에게 지금도 엄마가 밉냐고 조용히 물었다. 재영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재영이에게
그럼 7살 이후에 가장 화가 났던 적이 언제니? 라고 물었다. 이번에도 재영이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재영이 부모님에게 재영이가 7살 무렵에 부모님께 화를 낸 사건 중 생각나는 것이 있냐고 물었다. 두 분이 들려준 몇 가지 에피소드는 모두 간섭과 관련이 있었다. 늘 너그럽던 할머니와 달리 부모님은 자주 간섭했고 재영이는 그것이 몹시 낯설고 싫었을 것이다. 나는 재영이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린 시절 재영이는 간섭을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재영이가 그 간섭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렸다는 것이 문제지요. 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고 그래서 그 후로 간섭을 더 심하게 받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모님께 짜증도 냈지만 어린아이의 눈으로 봐도 그건 부모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엄에서 무서움을 느꼈다기보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더 앞섰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자신을 버려두고 혼자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어린 아이들은 누군가 자기 곁을 떠나면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깊은 속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게 맞으니까 화를 낼 수 없었을 테고 또 아버지 역시 열심히 사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충고도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영이는 간섭을 싫어하는 성향이라는 거지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마음과 간섭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한동안 힘겨루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영이의 또 다른 마음이 이런 제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간섭받지 않으려면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버려. 그럼 되잖아. 그러면 다른 마음이 이렇게 되받아쳤을지도 모릅니다. 싫어. 그럼 난 뭐야? 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왜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 해?
그러면 또 다른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봤자 결국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할 텐데, 아니면 너를 떠날 텐데, 그래도 하고 싶어? 그러다가 재영이는 결국 간섭받지 않기 위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무조건 복종하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재영이는 죄송합니다만 바보가 되기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나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다가 아니고, 나는 바보라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스스로 세뇌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자신을 바보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침묵해 버리는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입니다. 재영이 어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영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다. 나는 재영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런데 이재영, 네가 지금처럼 살면 엄마가 행복하시겠니? 재영이가 잘 모르겠다고 말하려고 할 때 나는 손을 내밀어 그 말을 못하게 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난 네 대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야. 네가 생각을 하길 원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 네가 지금처럼 하는 것은 엄마를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니니?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가 할머니처럼 너를 떠날까봐 무섭긴 한데 자꾸 너를 짜증나게 하니까 너도 모르게 너를 힘들게 하는 엄마와 아빠가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니? 재영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달랐다. 이전에는 습관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했다면 지금은 진짜 몰라서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재영이에게 마음에 힘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줘서 고맙다. 아까 네가 커피를 탈 때 아빠와 엄마가 좋아하는 커피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은 재영이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단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이 생기면 그건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것인데 재영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재영아, 선생님은 재영이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부모님과 너 자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날 나는 재영이에게 일상생활에서 화낸 사실들을 기록해서 다음 상담일까지 가져오라고 과제를 내주었다.
마음속에 꺼내기 힘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연습시키고 싶어서였다. 재영이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조금씩 자신의 위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바리스타의 길을 걷고 있다. 소극적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최종 목표는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꺼내놓았다가는 상대가 자신을 떠나게 될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비하다.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서 상대의 관심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재영이가 할머니와 이별을 경험한 후 어떻게든 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깎아내리며 살아온 것처럼 말이다.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모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기 비하의 성을 쌓고 또 쌓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떠나지 않으며 세상 역시 등을 돌리지 않지만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어른들은 그저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